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다. 또 긁고 계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내 박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철수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야. 약국에서 보습제 하나 사오면 되지 뭐. 40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철수는 퇴후 5년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정확히 기상, 아파트 단지를 30분 산책, 아침 식사 후 신문 읽기, 점심 후 낮잠, 오후 3시 바둑 모임. 건강검진도 매년 3월 빠짐없이 받았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다. 혈압약 하나를 복용하는 것 외에는 건강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종아리가 가렵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다. 9월 말이면 모기가 많으니까. 하지만 물린 자국도 없이 계속 가려웠다. 특히 밤에 침대에 누우면 더 심해졌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도 종아리만 신경 쓰여 잠이 오지 않았다. 보습제 발라드릴까요? 제가 약국에서 좋은 거 사왔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별거 아니야. 철수는 약국에서 4년고를 바르고 넘어갔다. 72세 남자가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게 창피했다. 게다가 딸 지연이가 너 사람 어디 물어보면 병원 가보세요부터 시작이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은퇴교 사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만 병원비가 들어가면 자식들이 걱정할 것이다. 10월 중순 가려움은 더 심해졌다. 산책을 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종아리를 긁게 됐다. 바둑 모임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김 선생, 오늘 무슨 일 있나? 수가 엉망이네. 아, 미안.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도 요즘 새벽에 자주 깨. 철수는 그저 웃고 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하지만 그 직감을 무시했다. 그러던 11월 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아빠, 등 좀 긁어주세요. 저녁 식사 후 철수가 아내에게 부탁했다. 등 중간 부분이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손이 닿지 않는 부위라 더 답답했다. 어머, 여기 피부가 왜 이래요? 긁은 자국이 빨갛게. 피부가 완전 건조하네요. 너무 가려워서 그래. 옷에 스치기만 해도 간질간질해. 미치겠어. 순이는 남편이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 있었다. 마치 오래된 벽지처럼 갈라진 듯한 느낌. 하지만 뾰루지나 발진 같은 건 없었다. 한의원 가볼까요? 우리 단지 앞에 새로 생긴 데가 있던데. 거기 원장님이 서울대 한의대 나오셨다던데. 그래. 한약 한 첩 지어 먹으면 낫겠지. 옛날에도 감기 걸리면 한약 먹고 씻은 듯이 나았잖아. 다음 날 철수는 동네 한의원을 찾았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한의원. 30대로 보이는 젊은 한의사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선생님, 혹시 요즘 피곤하신가요? 맥이 좀 약하신데 간경이 흐르니 좀 막힌 느낌이에요. 나이 들면 다 피곤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혹시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눈인자가 노래진 적은 없으신가요? 얼굴색도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소변 보면 좀 진한 것 같긴 한데 아침 첫 소변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한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가려움증이 간이나 신장과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과 관련된 한약을 처방해드리겠지만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은 양방검사가 정확하니까. 에이,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제가 맥을 짚어보니 뭔 가석연치 않아서요. 꼭 받아보세요. 한의사는 간 기능 개선 한약을 2주치 처방했다. 철수는 한약을 받아들고 한의원을 나섰다. 하지만 피검사 권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의사가 너무 조심스럽게 진료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요즘 의료 분쟁 많으니까.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가려움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부위가 가렵기 시작했다.
여보, 나 요즘 두피가 너무 가려워. 밤에 자다가 깨서 긁을 정도야. 비듬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디듬은 없는데 머리 뒤쪽하고 목덜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철수는 샴푸를 바꿔보고 머리를 더 자주 감았다. 하루에 2번씩 감기도 했다. 하지만 가려움은 계속됐다. 밤에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긁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톱에 피가 묻어 있기도 했다. 베개 시새 핏자국이 남아있을 때도 있었다. 11월 중순 철수는 바둑 모임에 가지 않았다. 집중도 안 되고 자꾸만 짜증이 났다. 친구들에게 화를 낼까봐 걱정됐다. 여보, 왜 바둑 안 가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그냥 오늘은 쉬고 싶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요즘 이상하게 불안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아내의 작은 실수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자신이 싫었지만 조절이 안 됐다. 11월 말 추수감 사절 연휴에 딸 지연이 찾아왔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불과 한 달 만에 아버지는 야위었고 얼굴색이 어두워져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이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아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시는 게.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괜찮아. 그냥 가을 탄 거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입맛이 없어서. 가을 타서 목이랑 두피를 그렇게 긁으세요. 목 뒤에 상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없어. 은퇴하고 매일 놀고 먹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니?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아빠, 제가 간호사잖아요. 이거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종합검진 받으세요.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너는 맨날 병원이야. 괜찮다니까. 엄마, 아빠 이상해요. 빨리 병원 모시고 가세요. 순이도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 무의식 중에 신음하는 소리. 하지만 남편이 완고하게 거부하니 어쩔 수 없었다. 12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철수는 식욕을 완전히 잃었다. 아침 식사도 반도 못 먹고 저녁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나 빠졌다.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복부가 가렵기 시작한 것이다. 12월 첫째 주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빨리 나와봐요. 지금 당장. 철수가 황급히 달려가 보니 아내가 변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대변 색깔이 이상해요. 검은색이에요. 타르 같은.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검은 대변이 좋지 않은 신호라는 건 알고 있었다. 위장 출혈. 그리고 여보, 복부도 가려우시다고 했잖아요. 배를 좀 봐요. 제발. 순이가 남편이 상의를 걷어올렸다. 배 주변 피부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황달. 그리고 복부에 빨간 반점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거미줄 같은 혈관이 비쳐 보였다. 당장은 급실 가요. 지금. 아니. 새벽에 뭔 응급실을. 내일 낮에 병원 가면 되잖아. 안 가시면 제가 119 불러요. 제발 정신 차려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사실 자신도 무서웠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새벽 5시. 부부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12월 새벽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응급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간호사가 빠르게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혈압이 높았다. 맥박도 불규칙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달 전부터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저희가 무시했어요. 응급실 당직이가 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의사였다. 환자분,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배가 가렵고 전신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워요. 혈액 검사와 CT 촬영이 긴급하게 진행됐다. 철수는 CT실로 이동하면 서천장이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당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제가 아내입니다. 의사는 철수와 순이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CT에 이미 지와 혈액 검사 수치들이 가득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 5배 이상이고 신장 기능도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에요. 정상은 1.0 이하여야 하는데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의사는 CT 화면을 확대했다. 하지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보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혈류가 정상이 4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조직괴사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순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방간이 심해져서 경변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복수도 조금 차 있고요. 비장도 커져 있어요. 의사는 철수를 돌아보며 물었다. 환자분, 혹시 최근 몇 개월간 특정 부위가 가려우셨나요? 순서대로 말씀해 보세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종아리,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두피랑 목, 마지막으로 복부 순서대로 가려웠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다 신호였습니다. 종아리 가려움은 혈액순 한 장애의 첫 신호예요. 혈류가 줄어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등 가려움은 간 기능 저하 때문이에요. 간이 나빠지면 담즙산이 피부에 쌓여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두피와 목 가려움은 신경계 스트레스 반응이고 곡부 가려움은 영양흡수 장애로 인한 피부 재생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몸이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 무시하신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럼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더 늦었으면 간이식이나 다리절단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3개월 전 첫 가려움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런 이유로 자신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아침 8시, 딸 지연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다. 엄마의 긴급 전화를 받고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고 달려왔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왜?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아빠 자존심 때문에. 짐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왜 있는데요? 아빠가 아프시면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아빠,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다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철수는 이후 원치료를 시작했다. 소화기 내과와 순환기 내과 협진,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 영양 보충제 투여가 진행됐다. 하루에 먹는 약만 12알. 입원 3일째. 담당이인 김 교수가 병실로 왔다. 50대 중반이 노련한 의사였다. 선생님, 지금 상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태블릿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선생님의 경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상태가 조절되지 않아 말초동맥 질환으로 이어졌고 장기간의 지방간이 간 경변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이 겹쳤죠.
제가 당뇨 전 단계였나요? 네. 3월 검진 때 공복 혈당이 110이었어요. 정상은 100이하거든요. 그때부터 관리했어야 하는데 철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럼 가려움증은? 몸이 보낸 SOS였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피부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간이 나빠지면 담즙산이 피부에 쌓여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정상이라면 담즙산은 간에서 처리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으로 흘러나와 피부에 침착되는 겁니다. 신경계가 과민해지면 두피와 목이 가렵고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안 돼 복부가 가려워집니다. 그런 걸 왜 몰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특히 노년층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번 2주차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약물 치료로 간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고 혈액순환 개선 운동으로 다리 통증도 줄었다. 매일 아침 재활 치료사와 함께 걷기 운동을 했다. 처음엔 10m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병동을 한 바퀴 돌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히 해야 했다. 술은 당연히 금지. 염분 섭취도 하루 6g이 하루 제한. 병실에 누워있던 어느 날 철수는 옆 병상 환자와 대화를 나눴다. 4인실이었는데 옆 침대에는 60대 후반의 남성이 누워있었다. 저도 처음엔 등만 가려워서 피부가 갔었어요. 네. 가려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피부과에서 연고 주고 항히스타민제 주고 근데 안 나았어요. 6개월을 그렇게 버텼죠. 옆 환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장 기능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죠. 지금은 투석 받으러 일주일에 3번 병원 와요. 월수 금마다 4시간씩. 처음 가려움증 시작된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종합검진만 받았어도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제 인생이 투석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요. 여행도 못 가고 식사도 제한 많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철수는 자신이 그나마 운이 좋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가 끝까지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고 딸이 간호사여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3개월 만에 발견한 것도 운이 좋았다. 옆 환자처럼 2년을 버텼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이번 3주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지연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당뇨식 케이크였다. 고마워. 근데 케이크는 당뇨 환자용이에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 쓴 거. 아빠도 드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아들 민준도 아내와 2아이를 데리고 왔다. 손자들이 병실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희랑 놀이공원 가야죠. 그래.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너희랑 놀아줄게. 그날 저녁, 철수는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말할게요. 아빠, 약속이에요. 약속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들 걱정 많이 시켰지. 퇴원하는 날, 철수는 담당 의사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말라고.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운이 좋으신 케이스예요. 더 악화되기 전에 발견했으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 선생님 사례를 꼭 소개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매일 30분씩 걷기, 저염식 식단, 금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 혈당 체크, 혈압 체크,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매일 기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3개월 후 국내 경로당에서 철수는 자신이 경험담을 나눴다. 경로당 회장님이 제안이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경로당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가려움증이다.
순이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종아리가 가려우면 혈액순환 문제, 등이 가려우면 간이나 신장 문제, 두피가 가려우면 신경계 문제, 복부가 가려우면 영양 문제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자신이 몸을 만져봤다. 저는 3개월을 버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간경변 초기, 말초동맥 질환. 더 늦었으면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꼭 병원 가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근데 김 선생님, 병원 가는 게 창피해서. 나이든 사람이 가려움증으로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봐. 창피한 게 아니라 용감한 겁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건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편합니다. 아프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요. 경로당을 나서면 할아버지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나도 요즘 등이 가려운데 병원 가봐야겠어. 꼭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다. 종아리는 더 이상 가렵지 않았고 등도 편안했다. 규칙적인 약 복용과 관리 덕분이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여보, 그때 당신이 끈질기게 병원 가자고 안 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됐어요. 이제라도 건강 챙기시면 되죠.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다. 6개월 후, 철수는 정기검진 결과를 받아들었다. 간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말초동맥 질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체중도 5kg 증가해서 적정 체중을 회복했다. 선생님, 정말 잘 관리하셨어요. 모범 환자시네요. 약수능도 100%시고 식단 일기도 완벽하게 쓰시고. 이런 환자분 보기 힘들어요. 의사의 칭찬에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사실 처음엔 약 먹는 것도 귀찮고 식단 조절도 힘들었어요. 소금 없는 음식이 무슨 맛인가 싶었고, 하지만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건강이 곧 가족 전체의 행복이죠. 진료실을 나서며 철수는 기실의 다른 환자들을 보았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보호자의 부축을 받는 할머니, 누군가는 자신처럼 증상을 방치했다가 뒤늦게 온 사람일 수도 있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철수가 40년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성적에 나타나고 건강을 소홀히 하면 몸에 나타난다. 몸은 정직하다. 가려움증이라는 작은 신호. 그것은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다.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다. 철수는 이제 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자신의 몸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증상을 숨기는 게 아니라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라는 것을.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났다. 검진 결과 어때요? 좋대.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만 하래. 모범 환자래요. 다행이네. 오늘 저녁은 연어구이예요. 오메가3 좋잖아요. 그리고 샐러드랑 현미밥. 맛있겠다. 철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건강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1년 후, 김철수는 지역보건소 2호청으로 노년건강강좌 강사가 되었다. 매달 한 번씩 자신의 경험담과 의학 지식을 결합해 어르신들에게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렸다. 강의를 준비하면 서의학 서적도 많이 읽었다. 딸 지연이 빌려준 간호학 책도 공부했다. 가려움증은 몸이 언어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후
실제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한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종아리 가려움으로 병원 갔다가 당뇨를 발견한 할머니, 근가려움으로 검사받았다가 간질환을 조기에 잡은 할아버지. 철수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교훈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철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었다.